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멈춘 경제 재가동하는데 기대가 크면 주가 오르고 관심이 크면 주가 내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재가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폭증 사실은 관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묻어놓고 다 함께 올라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사상 최고치고요.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반도체 등 기술주가 상승을 리딩을 했습니다. 백신 주식 중에서요. 그 옥스퍼드 그 대학팀에 돈을 베팅하고 있는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니카 폭등세 지속하고 있고요. 엄청납니다, 이거. 그 모데나 장 개시 전에는 4%대 초과 폭락을 했었는데 반등해서 2.5%대 상승 마감입니다. 그 모데나 체어맨이 우리는 리얼리티와 다른 거 발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리얼리티. 하여튼 리얼리티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저께 스태트 그 뉴스를 비롯해서 일부 비판하고 시장에 우려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모데나 회장이 방어한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여튼 뭐 시장이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공방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지수 그 3.67% 올랐는데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모두 폭등세 마감했고요. 그 마감 후에도 계속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앞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3인방으로 인텔, 엔비디아, 하이닉스를 꼽고 있습니다. 인텔은 CPU, 엔비디아는 GPU고요. 하이닉스는 메모리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래는 하이닉스 대신에 삼성전자 저는 넣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제외하고 대신 하이닉스 집어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이크론은요 미국에 있으니까 그 마이크론 자꾸 끼워 넣어주는 거지 기껏 해야지는 3등짜리에 불과하고요. 저는 3등짜리 회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당분간 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거의 지존이었기 때문에 지존 삼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당분간은 그 상당 기간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높게 유지가 되겠지만 저거 결국 서서히 지는 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우가 369포인트 올라서 1.52%고요. 올랐고 S&P 500 지수 1.67% 올랐고 나스닥이 2.08%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나스닥은 V자 회복입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V자 회복 분명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다우를 보면요. 이거는 U자 회복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U자죠, 뭐.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한 번 폭락하고 나서 3월 저점 내려갈 때까지 두 번째 다시 폭락할 그쯤에 그 폭락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 이 폭락은 반드시 V자 회복할 거다 그랬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U자도 다우도 두 번째 폭락하고 저점부터 한 번은 V자 회복했죠. 그러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봐서 다우는 U자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인 그 회복 패턴 의미가 없고요. 국가별로, 산업별로, 업종별로 또 개별 기업별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의외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사상 최초로 3년물 길트채 마이너스 금리를 발행했는데 이거 영향을 받은 것인지 하여튼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10년물이 0.683%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요, 그 재가동으로 경기 회복 시 유지가 된다면 국채 수익률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달러 지수 99.17로 추가 하락했고요. 원달러 1227원 올랐고 원엔 11.41로 올랐고 위안 달러 7.09로 하락입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매우 중요한 말이죠.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 즉 원환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달러 약세에도 원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이 변했다는 건 뭡니까? 한국 경제 앞으로 힘들 거라는 점을 시장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어떤 점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 있고요. 새롭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연내에 원 환율 1,300원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세 이어가서 WTI 33.5불선, 브렌트 35.8불선입니다. 불과 한 달 좀 됐나요? WTI 기준으로 10불 근방에서 움직이면서 잠깐씩 막 9불선 건드리고 그럴 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유가 추가 하락 힘들고 35불선까지 상승할 거다. 저는 이런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이 시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부근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데이터 정리합니다. 말레이시아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2.9% 폭삭했고요. 영국도 0.8%로 둔화됐고 유로존도 0.3%로 둔화됐습니다. 네. 태국이 금리 25bp 내려서 0.5% 됐고요. 미국의 주간 모기지 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30년 모기지 금리 하락해서 3.41%고요. 신청 건수 전주 대비 마이너스 2.6%입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미 상원에서 미국에 상장된 중공기업들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공을 탁 찍어서 만들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들 감독을 강화하겠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용을 딱 보면은 중공기업을 찍은 것이죠.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 원래 공화당, 민주당 공동으로 발의가 된 지 1년 이상 된 건데 어저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 그 트럼프가 상장 폐지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들, 트럼프 현 정부 그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바이두나 JD.com 등이 이거 세션 고점에서 바로 하락했고요. 관련해서 트럼프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최고의 정책 집행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네. 매우 강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Some vehicle in China. 또 그 밑에 쭉 보시면 Please explain to this dope. 여기서 vehicle, W-A-C-K-O, vehicle나 D-O-P-E, dope. 이 결국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은 미친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중공의 몇몇 미친 것들 Some vehicle in China 또는 Please explain to this dope 이 멍청이 얼간이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트윗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중공의 몇몇 미친놈들이 중공 이외의 모든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중공에서 그런 성명이 나온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공이 하는 말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금 그 성명서 내용을 바로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중공이 짖는 소리야 뻔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을 지금 이 상황을 리드하는 사람이 트럼프니까 트럼프 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중공의 몇몇 미친 것들이 이 책임이 자기들이 이렇게 퍼뜨려 놓고는 자기들 이외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런 성명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미친놈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Some vehicle in China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멍청이 얼간이들한테 알려줄 것은 지금 현재 이 사건, 지금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incompetence of China, incompetence of China, 중공의 무능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다른 기사에서는 라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규.
어려운 건데 그 영영사전을 봤더니 이 무리 중에서 여기서 무리라는 거는 결국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놈, 어떤 무리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놈을 라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행동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리 전체에 손해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각 현재 미국인 9만 3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이 있습니다. 정석.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한 건지 사고사인지 아니면 범죄를 당해서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한 것인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조사의 총 책임자가 정부 책임자입니다.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죠.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사자가 나오면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 책임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9만 3천 명이 죽었으니까, 미국인 9만 3천 명이 죽었으니까 이거 왜 죽었는지 발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 헌법상 의무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중공을 지목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미국 시민들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세계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WHO가 어저께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독립조사기구 설립을 결의를 했었죠. 이 독립조사기구, 독립해서 조사하자라는 것은 미국, 지금 유럽, 호주 등에서 지금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중공이 계속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WHO가 이런 내용을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WHO 입장에서 이거 안 할 수 없겠죠? 안 하면 WHO 부셔버리지 뭐 지금 뭐하려고 듭니까 저거? 예? 부셔버리면은 뭐 중공 하부기관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중공 입장에서는 그때는 쓸모가 없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지는 포스트 바이러스 결국 이거는 장악될 것이고요. 끝나고 나면은 세계 질서가 새 판을 짜야 되는데 지금부터 짜기 시작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새 판을 짜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핫 이슈,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바로 이 중공의 바이러스 책임 묻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큰 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라는 거 바로 팩트를 조사해 보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론을 가지고 예측하고 하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쟁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왜 얘들이 설문조사를 했겠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되는 걸 제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3월 저점 이후로 대략 한 30% 이상 지금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팩트고요. 폭등한 거는 팩트고요. 저점에서 올라온 거는 팩트인데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인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4월 말 5월 초인가 그때도 제가 이러한 화두를 던진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급연적으로 저는 늘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고 즉 다시 폭락은 없다는 겁니다. 저점을 다시 뚫을 만큼 그렇게 어게인, 프리폴 이런 건 없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번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숨은 쟁점이 있으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큰 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의 회복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응답이 나왔고요. 한 75%는 천천히 회복될 거다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유회복이라는 거죠. 천천히 회복된다는 게 유회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의 회복이냐 유회복이냐 이거 일률적인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가마다 산업마다 기업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하는 기술주는 다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했거나 건방입니다. 예, 부의 회복이죠, 그거는. 그거는 부의 회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뭐 호텔이나 뭐 항공이나 이런 건 아직 빌빌 기고 있잖아요. 그런 건 유회복이죠 뭐. 그래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매우 의미 있는 것이 앞으로 시장의 그 리스크 팩터가 뭐겠느냐 이걸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리스크를 딱 그 3개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52%가 바이러스 2차 대유행에 의한 충격파 이걸 지금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5%는 지금의 정말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마무시한 이런 실업률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게 15%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 정도가 세판 짜는 과정에서 유로존 저거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이 3가지 다 매우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소식 몇 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시간주가 그 록다운 반대하는 그 안티 록다운 시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위의 일환으로 삭발 투쟁한다는 겁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삭발 투쟁.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일자리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굶어 죽거나 바이러스 걸려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매우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이번 그 대량 실업 사태 여기서 레이오프 당한 분들, 해고된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해고자의 대략 한 78% 정도가 우리는 일시적 레이오프다, 템포러리 레이오프 된 거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 이내에 우리는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78%다. 이거 한번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죠. 근데 최근에 시카고 대학 그 유명한 그 시카고 학파 그 프리드만 연구소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이번에 해고된 사람의 대략 42% 인원수로 1160만 명입니다. 퍼머넌트 잡 리스를 예상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직장 잃는다고요. 끔찍합니다. 많이 다르죠.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해고된 사람들 전부 돌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은 있는데 이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는 매우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바이러스 2차 대유행보다는 이 실업률 이게 잠재적인 폭탄이 될지 이건 매우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장은 이거는 재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을 많이 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돈벌이 시원찮던 사람들은 해고되고 나서 받는 해고 수당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 한 반 정도가 해고 수당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장은 이건 재료가 아닌데 이거 하반기 가서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아무튼 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영국이 지금 사상 최초로 3년 만기 기트채 38억 파운드 46.6억 불입니다. 마이너스 0.003%에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